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군집 모델과 연관 분석 모델에 대한 학습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타임스 김희정 기자입니다. 요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휠체어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약자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어디 없을까요? 관련해서 김동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많이 화두로 떠올랐잖아요. 그렇죠.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얘기는 계속 논의가 되어 왔죠. 사실은 잘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것도 많잖아요. 이 이동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인데 이거에 불편하면 삶이 참 힘들어질 수 있겠죠. 네, 요즘은 시위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교통약자 분들이 지하철에서 시위를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었었죠. 맞아요. 저도 그 기자 간담회 가려다가 지하철이 안 다니는 바람에 그때 미정 기자가 저 대신 갔었죠? 아, 네, 맞아요. 제가 갔었죠. 그때 제가 혹시 몰라서 1시간 일찍 출근을 했거든요.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빨리 잡는다 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많이 피곤하다는 게 아니었군요. 어쨌든 그 시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잖아요. 지하철 운행이 안 되니 출근길에 길이 막히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불만도 많이 나왔죠. 네, 인터넷에서는 악플도 굉장히 많이 달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막상 불편하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속으로 또 이렇게 욕도 좀 불편한 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요? 근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시위가 저는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그런 몸부림처럼 느껴졌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문제는 아무리 시설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의 인식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우리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 계시면 노약자석 있는데 왜 내 앞에 서 있어? 이러면서 자는 척하거나 못 본 척하거나 핸드폰 보거나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보다 삶이 많이 팍팍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산부석도 마찬가지죠. 임산부석은 임산부를 위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딱하니 앉아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정말요?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저번에는 임산부가 지하철을 타려고 서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그걸 새치기를 딱 해서 임산부석에 앉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다 부끄럽네요. 그렇죠. 아니 임산부석이 지금 임신을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앞으로 임신을 할 사람을 위한 자리도 아니에요. 현재 임신을 한 사람을 위한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딱하니 그렇게 막 새치기해서 앉고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죠. 정말 그럼 안 되죠. 그런데 임산부들을 위한 배지를 정부에서 보급을 해줬죠. 그런데 제가 제 친구들 얘기만 들어도 내가 이 배지를 차고 있으니 나에게 자리를 달라라고 당당히 요구를 못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좀 네. 민망할 수 있으니까요. 서로 네. 조금씩만 양보해주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배려를 할 수 있는 세상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교통약자를 위한 AI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있나요? 네, 있습니다. 비전 AI 기술이 있습니다. 비전 AI 기술? 비전 AI 기술 그게 뭔가요? 비전이 어떤 의미인가요? 비전이 여러 뜻이 있죠. 시야나 시력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지력이나 환상을 뜻하기도 하죠. 오늘 이 직업 비전 있네? 기자는 직업 비전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있어요. 뭐가 있나요? 마블의 완다 남편 비전. 비전, 네. 요 비전? 네네네. 그 친구 AI 잘할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앤드류보다도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네. 비전이 어떤 의미의 비전을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이 비전은 네. 시야를 의미해요.
눈으로 보는 거죠. CCTV나 드론 카메라 등이 촬영한 영상 속 객체를 AI가 식별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 비전이었군요. 너무 신기한데 혹시 교통약자를 위한 AI 비전은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그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CCTV가 촬영한 영상에서 AI가 교통약자를 식별해 안내원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 안내원은 해당 정보를 받아서 교통약자가 승하차 시 도움을 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아, 이제 휠체어를 타신 분이 지하철을 이제 탑승하려고 하면 인공지능이 이제 CCTV로 인식을 해서 이걸 안내원에게 알려주면 안내원이 승하차를 도와주는 그런 기술이군요. 네, 이 기술은 지금 일본에서 도입을 했는데요. 일본의 경우 AI가 안내원분께 알려주면 안내원은 그 해당 정보를 받아서 교통약자가 승하차 시 안전 발판을 설치해 주시기도 하시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해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날카로운 질문 하나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또요? 네. 네. 그 교통약자 분들은 꼭 휠체어만 탔다고 해서 교통약자가 아니잖아요. 다른 유형의 교통약자 분들도 계실 텐데. 아, 그렇죠. 이 기술은 휠체어를 타신 분뿐만이 아니라 흰 지팡이와 같은 보조 도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안내견과 함께 계신 분들도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너무 신기한데 어디서 개발했나요? 사실 제가 이거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기술은 국내 AI 업체인 인텔리빅스가 개발했습니다. 아, 국내 업체요? 네, 그렇죠. 이 일본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시장이에요. 특히 그 외산 기술을 도입하기 꺼려하는 그렇게 알려진 시장인데요. 인텔리빅스는 기술력으로 이 시장을 뚫어낸 회사입니다. 오, 그렇다면 이제 인텔리빅스가 비전 AI 기술로 유명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인텔리빅스를 경영하고 계신 장정은 대표님은 개발자 출신이신데요. 컴퓨터 비전 분야를 잘하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인텔리빅스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지능형 CCTV 인증을 첫 번째로 받은 회사인데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죠. 저도 저번에 취재를 해보니 산업 안전에 쓸 수 있는 비전 AI 기술도 내놨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산업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건설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 있는 카메라와 AI 기술을 활용해서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김동원 기자님, 네. 네, 산업 안전에 대한 거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네. 네, 이제 아시다시피 오늘 제가 김동원 기자님 이제 모신 이유는 우리 교통약자를 위한 비전 AI 기술 소개하려고 모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교통약자를 위한 비전 AI 기술 만드는데 많이 힘든가요? 그렇죠. AI 기술이 보통 나오면 사람들은 신기하네, 쓸만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AI 기술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전 AI 기술도 마찬가지죠. 이게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 흰 지팡이를 든 사람, 휠체어를 탄 사람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인텔리빅스 같은 경우는 이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거나 흰 지팡이를 드는 등의 모습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예, 정말 그 비전 AI 기술이 지하철 출퇴근길만 하더라도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이 중에서 교통약자를 구분하는 건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AI가 개 얼굴이나 고양이 얼굴을 구분하기도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구분하기도 어렵겠죠. 그 관계자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흰 지팡이를 든 사람이랑 우리가 흔히 듣는 투명 우산을 든 사람이랑 이런 걸 좀 구분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네요. 저희 아까 그 예리한 질문 하나 더 드릴 건데 네. 저희가 아까 임산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비전 AI 기술이 임산부도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임산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눈으로 구분하기가 임산부이신지 아니면 어떻게 좀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덩치가 있으신 분과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정말 죄송했던 일인데 버스를 타다가 그냥 엉뚱한 분한테 자리를 양보해드려서 저도 약간 난감하고 그분도 약간 난감하셨던 정말 그런 죄송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 AI는 더 구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람처럼 임산부 배지를 이용해서 구분하는 것도 있지만 이 배지가 가방에 가려지거나 너무 작기 때문에 또 인식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래도 이제 비전 AI 기술과 카메라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런 임산부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일본에서 한국 기업이 그러니까 이제 인텔리빅스가 만든 교통약자를 위한 AI 기술을 이제 일본에 적용했다고 하는데 한국 상황은 어떤가요? 한국에서도 이제 비전 AI 기술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이런 기술을 많이 도입을 했고요. 그런데 일본처럼 이런 교통약자를 위한 AI 기술을 완전히 도입한 거는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도입이 힘든가요? 뭐 카메라가 부족한가요? 기술이 부족한가요? 사실 우리나라 지하철도 일본처럼 보안용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AI 기술력은 좋습니다. 그래서 도입은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이러한 비전 AI 기술이 이제 교통 이런 시설에 도입이 돼서 이제 교통 약자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도 해외 적용된 사례를 좀 참고해서 이런 정책도 좀 만들어주고 지원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통권 약자를 위한 AI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비전 AI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CCTV 영상을 AI가 분석해 교통약자를 정확히 차단해서 이런 안내원들이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돕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제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술이 많이 더 보급돼서 좀 더 편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아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여 해마다 늘고 있는 교통약자를 돕고 사회 양극화 해소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어 기반의 관광지 정보와 무장애 가게 정보들을 지도에 표시하고 유사도 기반으로 매칭을 하여 관광지 선호도 지표를 산출하여 기술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입니다. 데이터의 속성에 대한 유사성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군집을 형성할 수 있다. 군집 분석 결과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연관 분석 모델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시간 핵심 개념 체크입니다. 비지도 학습, 군집 모델, 연관 분석 모델, 밀도 기반 군집, K평균 군집화. 비지도 학습이란 무엇일까요? 비지도 학습.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지도 학습에 대해 알아볼까요? 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도 학습이란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도 여러 데이터 속에서 관계나 패턴을 찾아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렇게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로 학습하는 것이 지도 학습인데요. 만약 정답이 없는 다양한 데이터를 많이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어도 데이터의 관계나 패턴을 스스로 학습해내고 있네요. 이렇게 비지도 학습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비슷한 것들끼리 그룹으로 묶을 때 많이 사용된답니다. 그럼 이 방법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볼까요? 하루에 엄청난 양이 쏟아지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는 단어에 따라 묶어서 보여주거나 수많은 고객들을 구매 성향별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비슷한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끼리 서로 묶어놓을 수 있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도 금방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알려줄 수 있답니다. 정말 잘 분석하고 있네요. 사람이 미리 정보를 주며 가르치지 않아도 정답이 없는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비지도 학습.
지금까지 비지도 학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지도 학습이란 학습할 데이터에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알아내는 기계학습입니다. 데이터가 정답 없이 제공되고 학습 결과도 제공되지 않으므로 주어진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며 데이터 간 유사도와 패턴을 찾는 방식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비지도 학습에서 스스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는 방법인 유사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사도란 데이터의 위치를 좌표로 나타내어 비슷한 특성이 있는 데이터일수록 거리가 가까울 것이라 가정하여 데이터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도를 나타내는 척도로는 유클리디안 거리, 맨해튼 거리, 코사인 유사도가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의 경우 코사인 유사도를 자주 사용하며 연속적인 숫자 데이터를 다룰 때는 유클리디안 거리가 자주 사용됩니다. 비지도 학습은 군집화와 연관 분석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군집화란 스스로 데이터들을 학습하여 유사한 데이터들끼리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때 묶인 그룹을 군집 또는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군집화는 크게 계층적 군집화와 분할적 군집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층적 군집화는 모든 군집이 하나의 군집이 될 때까지 결합해가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고, 분할적 군집화는 기준의 다라 군집의 중심을 수정해가며 데이터를 재분류하는 방식입니다. 분할적 군집화와 밀도 기반 군집화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관 분석이란 데이터 간 연관관계 또는 패턴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연관 분석으로는 장바구니 분석으로 상품과 상품 간의 관계를 찾는 것에 많이 사용됩니다. 사전 지식 알고리즘, 빈출 패턴 성장 알고리즘을 이용합니다. 군집 모델이란 무엇일까요? 자, 이 영상에서는 비지도 학습 중에 군집화라는 도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군집화는 영어로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군집화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상기해 봅시다. 자, 따라해 보세요. 군집화는 비슷한 것들을 찾아서 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리한 분들은 좀 혼란스러움을 느낄 거예요. 뭐냐면 군집화, 분류,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혼동되죠?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이 이사를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마구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서 적당한 그룹을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그룹을 만드는 것이 군집화입니다. 그룹을 만들고 난 후에는 각각의 물건을 적당한 그룹에 위치시키겠죠. 이것이 분류입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대상들을 구분해서 그룹을 만드는 것이 군집화라면, 분류는 어떤 대상이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은 배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전국적으로 1000만 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표에는 1000만 명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름 옆에는 위치 정보인 위도, 경도가 표시되어 있고요. 표에는 행이 6개밖에 없지만 1000만 개의 행이 있다고 상상해 주세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100개의 배달 본부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배치할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1000만 명이 적절히 분포되어 있는 100개의 그룹, 다시 말해서 군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그룹을 한국어로는 군집, 영어로는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군집을 만드는 것을 군집화, 영어로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표의 숫자만 보고 군집화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때 우리를 구원해 줄 도구가 그 위대한 좌표 평면입니다. 좌표 평면의 내용을 자세히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어때요?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훨씬 보기가 좋죠? 이제 가까운 것들끼리 묶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화면에는 3개의 군집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에 나타내면 군집이라는 열이 추가된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집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표의 행이 A, B, C, D, E, F와 같이 6개가 아니라 1000만 개라면 어떨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또 열이 위도, 경도와 같이 2개의 컬럼이 아니라 만약에
100개라면 위 예제처럼 x, y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2차원의 좌표 평면에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행의 값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수정되고 삭제된다면 그곳이 지옥일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 지옥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도구가 바로 머신러닝, 그 중에서도 비지도 학습, 그 중에서도 군집화입니다. 자, 군집화라는 도구에 1000만 개의 관측치를 입력하고, 즉 행이죠. 100개 클러스터가 필요하다고 알려주면 각각의 클러스터당 서로 다른 개수의 관측치를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 100개를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표상에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서로 비슷한 행을 찾아내는 것이 군집화입니다. 군집화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정리해 봅시다. 비슷한 행을 그룹핑하는 것이 뭐죠? 군집화. 와, 군집화를 이해하셨습니다. 군집 모델은 비슷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같은 그룹으로 묶어주는 방법으로 군집 내 데이터들의 유사성을 최대화하도록 군집을 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군집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분할적 군집은 임의의 군집 개수를 지정한 후 무작위로 군집을 분할한 후 데이터의 중심을 수정하면서 군집을 다시 재분류해 나가는 군집화 방법인데요. 이는 상대적으로 계산 비용이 저렴하고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분할적 군집화 중 중심 기반 군집화 방법인 K평균 군집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평균 군집화는 데이터의 평균을 활용하여 K개의 군집으로 묶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먼저 군집의 개수인 K를 정한 후 K개의 초기 중심점을 설정합니다. 중심에서 각각의 데이터까지의 거리를 계산한 후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군집에 배정합니다. 그 후 각 군집의 중심점을 다시 설정한 후 데이터에 대한 거리를 다시 측정한 후 군집에 배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더 이상 군집의 중심점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진행한 후 분석이 종료됩니다. 분할적 군집화 중 밀도 기반 군집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밀도 기반 군집은 데이터의 밀도를 기반으로 한 군집을 의미하는데요. 각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해진 거리 내에 점이 n개 이상 있으면 하나의 군집으로 인식하므로 기하학적인 모양을 갖는 복잡한 데이터셋의 군집도 잘 찾을 수 있고 어느 군집에도 속하지 않는 이상치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층적 군집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층적 군집화는 계층적인 트리 구조를 형성하며 데이터를 병합하거나 분할합니다. 적절한 수준을 선택하여 군집 수를 결정할 수 있고 트리 형태의 덴드로그램으로 시각화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층적 군집화에는 상향식 군집과 하향식 군집이 있는데요. 상향식 군집은 각 데이터를 하나의 군집으로 간주하고 근접한 군집을 병합해 나가면서 하나의 군집으로 만들어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향식 군집은 전체 데이터를 하나의 군집으로 간주하고 더 작은 군집으로 분할하면서 각 데이터 위치를 하나의 군집으로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연관 분석이란 무엇일까요? 연관 분석이란 데이터 내에서 항목 간의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는 분석 모델입니다. 대용량 데이터에서 데이터 내부의 항목 간 연관성을 찾아내는 규칙 기반 기계 학습 방법입니다. 연관 분석은 시장 바구니 분석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여 어떤 제품이 함께 구매되는지 찾아내는 분석 방법입니다. 연관 분석은 어떤 A가 발생했을 때 B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구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식당을 구매한 소비자가 다른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관도가 높은 상품을 알게 되면 판매대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추천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규칙 기반 기계학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규칙 기반 기계학습이란 주어진 입력값에 대하여 결과값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정의된 규칙이나 조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규칙이란 전문가가 정의하거나 특정 작업에 대한 지식을 반영한 것을 의미합니다. 결정 과정을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문제에서 모든 상황을 규칙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시된 표는 거래번호와 구입한 품목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규칙을 생성하는데 거래번호 1번의 규칙은 식당을 구매한 소비자는 우유를 산다. 로, 거래번호 2번의 규칙은 김밥을 구매한 소비자는 떡볶이를 산다. 입니다. 이를 품목별로 구매 여부를 표시하는 표를 생성하고 물품 간의 연관성을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지표로 파악합니다. 지지도 지표는 전체 거래 중 A, B가 동시에 포함된 거래의 비율을 의미하며 규칙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연관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뢰도 지표는 A를 포함한 거래 중에서 A, B가 동시에 포함된 거래의 비율을 의미하며 규칙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역시 1에 가까울수록 연관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상도 지표는 A를 거래했을 때 B를 거래할 가능성을 보는 지표로 1보다 크면 양의 상관관계, 1보다 작으면 음의 상관관계를 1이면 서로 관련 없음을 의미합니다. 연관 분석 알고리즘인 사전 지식 알고리즘과 빈출 패턴 성장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지식 알고리즘은 사전 지식을 이용하여 지지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빈번한 항목 집합을 찾고 이 항목 집합들로부터 관심 있는 연관 규칙을 도출하고 이를 반복하여 데이터셋을 여러 번 스캔하여 지지도가 높은 항목 집합을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경우 연관이 높은 항목을 쉽게 알 수 있지만 모든 항목에 대해서 빈번한 항목을 찾는 것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므로 빠른 처리가 어렵습니다. 모든 항목의 발생 빈도를 계산하여 빈출 패턴 트리를 만들어 처리하면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빈출 패턴 성장 알고리즘은 빈출 패턴 트리로 빈번한 항목을 발견하여 빠르고 효과적인 처리가 가능한 연관 분석 규칙 생성 알고리즘입니다. 최소 지지도 이상의 항목을 찾는 것은 사전 지식 알고리즘과 유사한데 빈번한 항목 검색 시 트리 구조를 활용하므로 사전 지식 알고리즘보다 검색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항목이 연결되어 있는 트리 구조, 모든 항목의 발생 빈도를 계산하여 헤더 테이블에 저장하고 이후 빈번한 항목만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빈출 패턴 트리를 생성하는 과정은 5단계 설명대로 수행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오렌지3를 활용하여 실습해 보겠습니다. 실습을 위해 에듀케셔널 카테고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상단의 옵션즈 메뉴에서 애드한지를 선택합니다. 인스톨러 창이 열리면 에듀케셔널을 선택하고 설치해 줍니다. 에듀케셔널 카테고리는 기계학습 절차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위젯들을 모아놓은 카테고리입니다. 분석을 위해 붓꽃 데이터를 바탕으로 K평균 군집을 통한 군집 분석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파일 위젯을 작업 공간에 배치한 후 붓꽃 데이터를 연결해 줍니다. 품종을 나타내는 아이리스 변수는 활용하지 않으므로 아이리스의 데이터 유형은 스킵으로 설정합니다. 데이터가 잘 불러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파일 위젯과 연결하고 확인해 줍니다. K평균 군집과 분석을 위해 언슈퍼바이즈드 카테고리에 있는 K민즈 위젯을 작업 공간에 배치한 후 파일 위젯과 연결해 줍니다. K민즈 설정 화면입니다. 상단의 넘버 오브 클러스터즈는 군집의 개수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픽스드는 군집의 개수를 직접 설정할 때 사용하고 프롬프트 부분은 K평균 군집 알고리즘에 따라 실루엣 점수를 계산한 후 군집의 개수를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실루엣 점수는 개별 데이터들이 얼마나 군집화가 잘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군집화 품질 측정 지표로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표현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군집화가 잘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군집의 수가 적을수록 실루엣 점수가 크지만 군집의 수가 너무 적으면 군집의 특성을 잘 나타내기 어려우므로 실루엣 점수의 감소가 완만해지는 수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개에서 8개의 K값에 대한 실루엣 점수를 확인하여 적절해 보이는 3을 K값으로 정하겠습니다. 실루엣 점수를 시각화해보기 위해 비주얼라이즈 카테고리에 있는 실루엣, 플롯 위젯을 K민즈 위젯과 연결해줍니다. 군집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K민즈 위젯에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새롭게 연결해줍니다. 파일 위젯과 연결된 데이터 테이블 위젯의 결과와는 조금 다른 화면이 나왔네요. K민즈 위젯에 연결된 데이터 테이블 위젯에는 군집의 결과를 나타내는 클러스터와 실루엣 점수를 나타내는 실루엣의 변수가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군집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스캐터 플랫 위젯을 군집된 데이터 테이블 위젯과 연결해줍니다.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X축,
Y축의 적절한 변인을 선택한 후 어트리뷰츠의 컬러를 클러스터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Show 컬러 리전즈에 체크하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 계층적 군집 방식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파일 위젯의 아이리스 데이터를 연결하고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연결합니다. 거리 계산을 위해 언슈퍼바이즈드 카테고리에서 디스턴스 위젯을 작업 공간에 놓고 파일 위젯과 연결해 줍니다. 거리 단위는 유클리디안 거리로 설정합니다. 언슈퍼바이즈드 카테고리에서 하이라키칼 클러스터링 위젯을 연결해 줍니다. 하이라키칼 클러스터링 위젯은 계층적 군집 분석을 위한 위젯입니다. 하이라키칼 클러스터링 위젯에서 화면에 보이는 대로 설정을 합니다. 거리에 따른 계층적 군집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연관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여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를 입력 후 CSV 파일 형태로 저장합니다. 오렌지3에서 연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애드한지에서 어소시어트 카테고리를 추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추가가 완료되면 파일 위젯에 저장한 CSV 파일을 연결해주고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활용하여 데이터가 잘 불러와졌는지 확인합니다. 빈 번한 항목을 찾기 위해 파일 위젯에 어소시어트 카테고리에 프리퀀트 이템 세츠 위젯을 연결해줍니다. 프리퀀트 이템 세츠 위젯을 더블 클릭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파인드 이템 세츠에서 미니멀 서포트 슬라이더를 조금 조정해보면 하단의 파인드 이템 세츠가 활성화됩니다. 이제 파인드 이템 세츠를 클릭하면 분석이 완료됩니다. 이번에는 연관 규칙을 찾는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소시어트 카테고리에서 어소시에이션 룰즈 위젯을 파일 위젯과 연결해주면 연관 규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젯을 더블 클릭한 후 파인드 룰즈를 클릭하면 분석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계학습의 일종으로 학습의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주어진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여 데이터 간의 유사도나 패턴을 찾아서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아내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비지도 학습입니다. 스스로 데이터들을 학습하여 유사한 데이터들끼리 그룹으로 묶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군집 모델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보세요. 군집 모델은 계층적 군집화, 분할적 군집화가 있고 분할적 군집화에는 중심 기반 군집화인 K평균 군집화, 밀도 기반 군집화인 DVB캔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계층적 군집화, 분할적 군집화, K평균 군집화, 밀도 기반 군집화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보세요. 데이터 내에서 항목 간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는 분석 모델은 연관 분석 모델입니다. 연관 분석 모델에는 사전 지식 알고리즘, 빈출 패턴 성장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연관 분석, 사전 지식, 빈출 패턴 성장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며 학습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동작 과정은 어떤 모델일까요? 정답은 K평균 군집 모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연관 분석의 평가 지표인데요. 적절한 평가 지표를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지지도는 전체 거래 중에서 A와 B가 동시에 포함된 거래의 비율로 규칙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나타냅니다. 신뢰도는 A를 포함한 거래 중에서 A와 B가 동시에 포함된 거래의 비율로 규칙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1에 해당하는 것은 지지도, 2에 해당하는 것은 신뢰도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입니다. 비지도 학습에 대하여 학습하고 군집 분석과 연관 분석 모델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군집화 방법인 계층적 군집화, 분할적 군집화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연관 분석 모델에 사용하는 사전 지식 알고리즘, 빈출 패턴 성장 알고리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군집 모델과 연관 분석 모델에 대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